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자, 요약집에 보시면 174페이지에 확인 설명서 작성 등 돼 있죠? 자, 여기에서 또 문제가 한 문제가 작년에 두 문제 나왔네요. 그죠? 자, 확인 설명서 작성 언제 작성한다고 돼 있습니까? 개업이 중개가 완성이 되면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시점에 확인 설명서 작성해서 거래당사에 교부하고 원본 사본 또는 전자문서 3년간 보존. 맞죠? 공인 전자문센터에 보관 중인 경우 제외. 그러지 아니하다. 자, 그러면 확인 설명서라는 서식이 있는데 그 20호 서식을 반드시 써야 됩니까? 네. 안모정에 작성하면 됩니까? 안 돼요. 확인 설명서는 20호 서식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법정 서식을. 그래가지고 그 법정 서식에 이제 네 가지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1, 2, 3, 4 이렇게 돼 있어요. 확인 설명서 원 서식은요, 어떤 중개대상물? 주거용 중개대상물. 중개했을 때 1, 비주거용은 2, 토지는 3, 입간공은 4. 이 말은 중개대상물에 따라서 사용되는 서식이 틀리다 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영문 서식도 있습니까? 영문 서식. 영어로 되어 있는 서식이 있어요. 1, 2, 3, 4. 그럼 외국인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하지? 외국인이 왔는데 한글로 쓰기에는 좀 그렇지 않나? 없어 보이게. 영어로 좀 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겠죠? 근데 괜히 영어로 쓰다가 조지지 말고 한글로 쓰세요. 아시겠죠? 한글로 쓰다 보면 몇 번 쓰다 보면 나중에 이제 그 위치는 똑같을 거 아니야. 그렇죠?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게 뭐야? 영문 서식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라고. 영문 서식. 영문 서식을 보지는 못했죠. 영문 서식. 책에서 있었죠? 기본서에 있었네. 기본서 그거 그 기본서 그거. 그 기본서. 그거 어쨌어요, 기본서? 잘 갖다 놨어요. 자,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 기준으로서 확인 설명서 기재사항을 한번 볼게요. 자, 거기 제가 이제 좀 적어놨는데, 크게 세 가지 부분,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 부분이 구성되어 있어요. 크게. 기본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 이렇게.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인적사항 기재하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본 확인사항은 몇 가지가 돼 있어요? 8가지입니다. 기본 확인사항으로 규정된 것은 8가지를 기재해야 돼요. 오른쪽에 보시면 첫 번째가 대상물건 표시. 대상물건 표시, 중개 대상 물건에 관한 표시에 관한 내용으로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해 놨죠. 토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항목을 많이 조사했지만 기재하는 항목은 소재지와 면적과 지목밖에 없어요. 지세 이런 거 조사했지만 이런 거는 기재 안 합니다. 지목도 공부상 지목이랑 실제 이용 상태 있죠. 같이 조사해 가지고 기재합니다. 자,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면적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공용 면적은 기재 안 합니다. 조사는 하겠죠. 근데 기재 안 합니다. 대지집은 기재합니다. 전부 이건 제곱미터 단위 면적 같은 경우에는. 준공연도, 증개축 연도 있으면 기재하고, 용도도 대장상 용도, 실제 용도, 구조, 방향,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 대장상 위반 건축물 여부, 위반 건축물 위반 내용. 자, 요거는 전부 다 대체적으로 대상물건 표시에 관한 내용은 뭘 보고 작성하겠어요? 거기 대장이라고 돼 있죠. 토지 대장 아니면 건축물 대장 확인하는데 방향을 주의하라고 했죠. 방향은 아까 어떻게 조사해? 방향은 현장 답사가 먼저 나와야 돼. 현장 답사로 조사하죠. 대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향은 현장 답사. 그래가지고 주택 같으면 주로 머물고 있는 곳 주실, 그 밖 건축물은 주된 출입구. 그리고 불분명해. 뭐 남동양 같은 거 있잖아. 그러면 거실 앞 발코니 기준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기재할 때. 어차피 여러분들 이거 확인 설명서 기재할 줄 아셔야 돼요. 나중에 기재해야 될 거 아니야. 확인 설명서를. 기재해가지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보세요. 등기부 기재사항으로서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외에 권리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추가된 건데, 민간 임대, 자, 임대주택에서 이제 등록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민간 임대 등록 여부에서 등록했냐 안 했냐 이 말이에요. 뭐 장기 일반이냐, 정부 지원이냐, 그 밖이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임대 의무 기간, 그 다음에 임대 개시 이런 것들도 기재를 합니다. 등록 안 했으면 미등록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이게 임차인이 있으면 기재하겠죠.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했냐 안 했냐 행사했으면 그거 확인 서류 첨부했으면 확인 안 했으면 미확인, 아니면 임차인 없으면 해당 없음. 다가구 주택이다 그러면 다가구 주택의 그 확정일자 부여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확인 서류 제출했냐, 제출 안 했냐, 아니면 해당 없느냐. 저희는 권리관계가 들어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작성 방법으로서는 보통 소유권 이외에는 등기상 증명서 보고 확인하겠고, 그러니까 민간임대 등록 여부에 대해서는요, 두 번째 줄을 보니까 정보 체계, 임대주택 정보 체계에다가 접속하든지 아니면 임대인한테 확인해가지고 기재한다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이용 계획 공급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 요 세 번째 항목이죠. 여기 토지 이용 계획 요거는요, 공급상의 제한은요, 임대차는 생략 가능이라 적어놨잖아요. 요거 알아두셔야 돼요. 요 항목은 임대차는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자, 좀 양이 많죠. 용도 지역부터 해가지고 지구 구역, 건폐율 용적률 상한도 기재하고요. 도시군 계획 시설, 그다음에 허가 신고 구역 여부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투기 지역에서 주택 투기, 토지 투기, 주택 투기, 투기 과열 지구인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도시군 관리 계획. 근데 앞에서 한번 막 들어봤죠, 그죠? 그 밖에 공급상의 이용 제한 거래 규제.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뭘 보고 확인하는가 보니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물론 여기에다 이제 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나머지 뭐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든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은 아까 개업이 직접 현장 답사를 한다 했잖아. 그리고 또 나머지 사항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종합 공보 시스템이라고 여기서 확인한다 보시면 돼요. 특히 건폐율하고 용적률 상한은 어떻게 확인한다고? 시군조례입니다. 요거 시군조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입지 조건입니다. 항목을 기억합니다. 이거는 확실하게 6가지 항목이 있죠. 도로와의 관계,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 판매, 의료. 앞머리 따면 도대주, 교파는 이렇게 기억합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한다고요? 현장 답사. 직접 조사한다는 얘기가 현장 답사라 보시면 돼요. 교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만 조사하면 된다 보시면 돼요. 대학교는 기재하지 않으니까. 자, 그 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도 현장 답사로서 경비실, 관리실. 자, 관리실 있냐 없냐, 있으면 관리 주체. 자가관리인지 위탁관리인지 이런 거. 그 다음 비선호 시설, 이것도 현장 답사. 있으면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종류, 위치, 어딘지. 더 현장 답사 되겠죠. 자, 하나 넘겨보세요. 거래 예정 금액 등이라고 되어 있죠. 거래 예정 금액 등이니까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거래 예정 금액, 두 번째가 개별 공시지가, 세 번째가 건물주택 공시가격. 그래서 전부 다 중개 완성 전 거래 예정 금액, 개별 공시지가, 건물주택 공시가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주택 공시가격은 임대차는 생략 가능이다 돼 있죠. 거기 적혀 있죠. 거래 예정 금액은 임대차라도 기재합니다. 근데 개별 공시지가와 건물주택 공시가격은 생략 가능. 이거 기억하세요. 이거 시험 문제 물어봤어요. 이것도 다. 자,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취득 시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이라고요. 임대차는 제외라고 돼 있네. 틀려. 생략 가능 아니에요. 임대차는 제외입니다. 왜? 취득 시 부담할이니까 임대차는 취득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취득세가 없지. 그래서 임대차 제외. 생략 가능 이거 틀렸어요. 제외. 이렇게 해야 돼요. 자, 세 가지가 있죠. 취득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취득 관련 조세. 중개 완성 전 지방세법 확인한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자, 여기까지 8가지가 뭐예요? 기본 확인 사항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세부 확인 사항 가볼게요. 세부 확인 사항은
네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일단 자료 요구 사항이다. 기업이 직접 조사 이런 게 아니고 자료 요구 사항이다. 그래서 첫 번째가 실제 권리 관계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 요거는 일단은 고지를 해줄 거 아니야. 의뢰인이 자 매도인이 의뢰인이 고지해 주겠죠. 권리 이전 의뢰인이 고지해 주겠죠. 물론 이제 고지한 사항이 맞는지도 현장 답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일단은 자료 요구를 하는 사항이다 보시면 되고 그 대표적인 것이 뭐 법정기상권, 유치권 이런 거잖아. 분묘기지권 아까 했죠. 주택상가 임대차라든지 그 다음에 미공식 물건 같은 경우에는 정원수, 정원석 대표적으로 자 내외부 시설물 요것도 자료 요구입니다. 자료 요구 사항이에요. 수도, 전기, 가스, 소방대 있죠. 소방단에 보면은 뭐라고 돼 있어?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고 돼 있네. 주거용 확인 설명서이기 때문에 단독 경보용 감지기라는 게 있어요.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에 대해서 있냐 없냐 있으면 몇 개 이런 기재하는데 우리가 상가 같은 경우에 공장 같은 경우에도 불이 나죠. 그냥 거기에도 소방단이 있겠습니까? 있죠. 거기 소방단에는 뭐가 있어? 소화전하고 비상벨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 비주거용 건축물에는 소방단에 소화전 비상벨이 들어있어요. 그 차이점을 일단 기억하시고 난방방식 연료 공급, 승강기, 배수, 그 밖의 시설. 자, 요게 전부 다 내부 시설물인데 자료 요구 사항이라고 했고 그 밖의 시설물로서 주거용으로서는 홈 오토메이션이라고 가정 자동화 시설 설치 여부 이거 기재하고 비주거용으로서 상업용으로 오수 정화 시설 용량이라든지 공업용으로서는 전기 용량, 오수 정화 시설 용량하고 용시설 내용 뭐 이런 것들 기재한다 보시면 되고 벽면, 바닥면, 도배 요거 자료 요구 사항이겠죠. 벽면에면 균열, 유수 여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환경조건 세 가지 일조 소음 진동 이런 것들 다 자료 요구다. 자 여기까지가 네 가지 세부 확인 사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으로서 한 가지가 있죠. 중개보수 실비금액 산출 내역이랑 뭐 지급 시기까지 기재합니다. 자 이 중개보수 같은 경우에는 거래 예정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겠죠. 산출 내역은 기본적으로 거래 금액에다가 곱하기 요율하면 되는데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한다 했어요? 보증금 플러스 월찬 곱하기 100. 자 원칙의 금액이 5천 안 된다, 5천 미만이라 그러면 보증금 플러스 월찬 곱하기 70을 해가지고 보수를 받죠. 이거 다 알고 있죠? 네.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뭐냐 하니까 거래 당사자하고 개업의 인적 사항인데 오른쪽 가보세요. 거래 당사자는 인적 사항을 기재해야 됩니다. 인적 사항 기재하고 거기다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거래 당사자들은요. 근데 개업은 인적 사항 기재하고 나서 서명 및 날인이에요. 좀 차이가 있죠. 그리고 당해 중개 행위한 소속이 있다면 소속도 함께 서명 및 날인. 자 공동중개면 참여한 모든 개업이 서명 및 날인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거 이게 서식 비교 이거를 물어보니까 이걸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자 칠판에 이거 그대로 만들어 왔으니까 칠판에 보시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최대한 수업 시간에 안 보고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돼. 아시겠죠? 이거를 보고 하는 거는 안 돼. 보고 하는 거는 조금 도움이 안 돼. 최대한 안 보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 아시겠죠? 수업 시간. 자, 서식 비교를 한번 볼게요. 그러면 자, 확인 설명서의 서식이 1, 2, 3, 4 네 가지가 있죠. 주거용 1, 비주거용, 토지, 입광공. 그래서 중개사항에 따라서 사용하는 서식이 틀리구나 하고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기본 확인 사항 있죠. 여기 기본 확인 사항이 몇 가지를 했어요? 몇 가지? 8가지. 칸이 8칸이 비워져 있네. 8가지. 8가지죠? 8가지. 자, 요거를 안 보고 얘기해. 안 보고. 밑에 보지 말라고. 아시겠죠? 제가 여기서 보고 이렇게 할 테니까 안 보고 대답하세요. 자, 첫 번째 뭐라고? 얘기하세요. 안 보고. 첫 번째 대상 물건 표시. 말하기 전에 안 누를 거예요. 두 번째 권리관계. 세 번째는 토지이용계획 공급상의 이용제한 거래규제. 이거 줄여가지고 토지이용계획 공급상의 이용제한 거래규제. 아시겠죠? 자, 네 번째는요. 입지조건. 다섯 번째 관리. 여섯 번째 비선호 시설. 일곱 번째 거래 예정 금액 등. 여덟 번째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되겠죠.
자, 이 8가지 항목부터 먼저 기억하셔야 돼. 이 8가지 항목은 뭐예요?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기본적인 사항 아니에요. 기본적인 사항 아니고 기본 확인 사항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 그러면 일단은 이 기본 확인 사항의 이 8가지 항목에서 먼저 볼게요. 주거용이다 그러면 이 8가지가 모두 다 기재가 됩니까? 다 기재돼요. 다 기재된다 이 말이지. 아시겠죠? 다 기재. 자, 그 다음 비주거용에 대한 상가 공장이네. 자, 상가 공장에 대상물건 표시해야 되죠? 기재해야 되죠? 권리관계 기재하지요? 토지용계 기재하지요? 입지조건도 기재하는데 6가지 항목 중에서 기재하지 않는 게 있다 이 말이죠. 도로와의 관계 기재해야 되죠. 대중교통 중요하죠. 주차장은 상가 공장은 중요해요. 주차장이 더 중요해. 기재하죠. 근데 교육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은 다 어디에서 가야 돼? 집에서 가야 된다. 집에서 학교로 가지. 누가 공장에서 학교 가는데? 누가? 집에서 가고 백화점도 집에서 가고 병원도 집에서 가세요. 집하고 가까워야 돼. 상가 공장하고는 관계없어. 교판이 기재하지 않습니다. 교판의 X. 뭔지 아시겠죠? 관리실 있습니까? 상가? 상가 관리실 없어? 없는 상가 한번 가봤는가 봐. 상가에도 관리실이 있죠. 아니? 관리실이 있다고요. 기재해야지. 자, 비선호 시설은? 비선호 시설은 기재하지 않는데 상가 자체가 비선호 시설이 있다. 그러니까 기재하지 않는 걸로 보시면 돼. 거래 이전 금액 기재해야 돼요. 조세 기재해야 돼. 조세는 다 있으니까. 자, 토지에 관한 확인 설명서. 대상물건 표시 기재하지요. 권리관계 기재합니까? 토지용계 기재하지요. 자, 입주조건에서 6가지 중에서 도로와의 관계 중요해요. 토지라도. 대중교통도 중요합니까? 주차장은 없네. 주차장부터 다 없어. 주차장 주교판의 X, 주교판의 제외예요. 요거랑 요거랑 차이가 좀 있죠. 요거 기억합니다. 요 주차장까지 기재하지 않습니다. 토지, 관리실은 토지에는 관리실이 없잖아. 없어. 기재하지 않죠. 근데 비선호 시설은 중요하다. 왜? 토지 옆에 막 쓰레기 수확장하고 이런 거 막 있으면 안 되잖아. 화장장하고. 중요하겠죠. 기재해야 되고 거래전 금액 기재하는데 토지이기 때문에 개별 공시가 기재해요. 근데 건물이 없기 때문에 건물주택 공시가격은 기재하지 않는다 보시면 돼. 이게 건물주택 공시가격을 의미해요. 건물 공시 X. 건물주택 공시가격. 그 다음에 조세 기재하죠. 자, 입관공입니다. 대상물건 표시 권리관계까지 기재하는데 토입관비 다 없어. 이 자리에 다 없고 뭐가 들어갔냐 보니까 임목의 생육상태. 임목의 생육상태는 현장 답사예요. 가서 봐야 돼. 또는 광업재단 공장재단 재단 목록 현장 답사. 이걸 기재해요. 여기 이게 있어요. 이 자리에. 그 다음에 거래 이전 금액 등 기재하고 그 다음에 조세 기재하고 조세는 다 있으니까. 그래서 이 8가지가 뭐야? 네, 기본 확인사항 8가지. 되겠지?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확인사항 가볼게요. 세부 확인사항. 세부 확인사항이다 1, 2, 3, 4 해가지고 세부 확인사항은 하나, 둘, 셋, 4가지예요.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을 의미하지. 되겠죠?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내부 시설물. 그 다음 벽면, 바닥면, 도배 상태. 그 다음 환경조건, 실내벽환 이렇게 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 확인사항 밑에 보면은 한 가지가 뭐라고?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 한 가지, 중개보수 실비금액 산출내역. 중개보수 실비금액 및 산출내역. 그러니까 총 13가지잖아요. 기본 확인 8개, 세부 확인 4개, 중개보수에 관한 사항 한 가지. 13가지잖아요. 자, 마찬가지 주거용은 다 기재하죠. 다 기재합니다. 비주거용에서 실제 권리 기재하죠. 상가 공장용 내부 시설물 다 있죠. 벽면하고 바닥면은 있습니까? 있죠. 벽면하고 바닥면은 다 있잖아. 근데 도배한다 안 한다? 상가 공장에 도배합니까? 상가에 도배합니까? 나는 했는데 그러면서
그건 네가 한 거고?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도배는 X.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비주거용은 도배 안 해. 벽면하고 바닥면의 균열 누수 여부는 다 기재해야지. 도배는 안 합니다. 자, 환경 조건 1조 소음 진동이다. 상가 공장 1조 소음 진동 기재합니까? 기재 안 하지. 왜? 공장이 더 시끄럽다 했잖아요. 지가 더 시끄러운데 뭘 거기 기재를 하겠어? 그 다음에 보수는 받아야 돼요. 자, 토지 같은 경우에 실제 권리 기재해야 돼. 실제 권리 다 권리는 다 기재해야 돼요. 근데 여기 다 없잖아. 내부도 없고 벽면 바닥면도 없고 환경 조건도 다 기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보수받고 입간공 실제 권리가 똑같아. 기재하지요. 나머지 다 기재하지 않습니다. 보수받고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13가지 항목 중에서 모든 서식의 공통기재사항이 6가지가 있어요. 요거 시험 나왔죠? 첫 번째가 뭐예요? 순서대로 얘기해 보세요. 1번 대상물건 표시, 2번 권리관계, 7번 7번 거래 예정 금액, 8번 취득시 부담할 조세 종류 및 세율, 그 다음에 13번 중개보수. 13번이잖아. 얘가 13번이잖아요. 중개보수. 1번, 2번, 7번, 8번, 13번. 모든 서식의 공통기재사항. 그것도 알아두셔야 돼. 거기까지. 자, 됐고. 자, 그럼 일단 요 정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요 정도. 143페이지입니까? 자, 143페이지 보니까 요게 문제가 여러분들 쉬운 것 같은데 조금 잘못 생각하고 막 조금만 신경 안 쓰면 그냥 틀립니다. 다 넘어가요. 자, 12번 보세요. 비주거용 적어놨네. 그죠? to 비주거용 개업의 기본 확인사항이 아닌 것. 그러니까 비주거용을 먼저 보셔야 돼요. 상가, 공장 이거. 아시겠죠? 1번에 소재지, 면적 등 대상 물건의 표시에 관한 내용. 소재지, 면적 등 대상 물건 표시에 관한 내용. 대상 물건 표시잖아. 규제해야지. 기본 확인사항 맞죠? 네. 자, 소유권 외의 권리 관계잖아. 기본 확인사항 맞죠? 비선호 시설의 유무. 비선호 시설. 자, 이사건 비선호 시설 하니까는 기본 확인사항에 있는 항목은 원래 맞는데 비주거이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아. 잘 보셔야 돼. 틀렸지? 4번에 권리 주체 등 관리 주체 등 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 맞죠? 관리 기재하면서 기본 확인 사항이고, 소유권에 관한 사항도 권리 관계니까 기본 확인 사항 맞지? 자, 그리고 13번 보세요. 매매. 그냥 토지 매매. 확인 설명서. 개업의 기본 확인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거. 1번. 입지. 자, 입지라고 적어놨네. 그냥 입지 조건 적어놨네. 우리가 원래 입지 같으면은 토지 같은 경우에 기재하는 게 있고 기재 안 하는 게 있잖아. 근데 입지라고만 적어놨잖아요. 그럼 이거는 기재되는 항목으로 들어가야 돼요. 뭔지 모르잖아요. 입지니까는 기재하는 걸로 봐야지. 2번 기본 확인사항 맞고, 그리고 실제 권리는 뭔데? 세부 확인사항이잖아요. 답이죠. 거래 예정 금액 기본 맞고, 취득시 부담할 조세 기본 맞고, 비선호 시설도 토지 중요하죠. 비선호 시설도 기재해야 되잖아. 토지 같으면 기본 맞죠? 자, 14번 보세요. 144페이지 14번. 토지라고 되어 있는 토지 확인 설명서. 토지 해당하는 거 모두 몇 개? 첫 번째 비선호 시설. 토지 중요하죠? 기재하죠? 자, 그 옆에 환경 조건은요 기재하지 않아. 자, 그 다음에 관리 주체. 관리 기재하지 않지요. 관리실 없잖아. 공급상 이용 제한은 기재하죠. 접근성 등 입지 조건 이렇게 적어놨네. 접근성이 뭐야?
도로와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접근이 용이하냐 불편하냐, 포장 비포장이냐, 이런 거 다 도로와의 관계예요. 도로니까는 기재하죠. 구체적으로 딱 적어놨잖아. 접근성이라고. 그죠? 자, 그러면 기재합니다. 그래서 몇 개? 3개. 15번. 주거용 건축물 확인 설명입니까? 기본 확인사항 중에서 입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거. 도대주, 교판의 이렇게 암기했잖아. 공원이지 뭐. 이렇게 됐단 말이야. 언제 냈어? 좀 됐네. 좀 됐네, 그죠? 27회 때 시험 치셔야 되는데, 그냥. 27회 때 뭐, 몇 년 전이에요? 7년 전? 7년 전에 한 7, 8년 됐네, 그죠? 그때 뭐 했어요? 7, 8년 전에 뭐 했냐고? 애기 낳았다고? 애기를 낳았구나. 야, 다행이다. 애기를 낳아서 뭐라도 했네. 그죠? 보통 작업이 아니잖아요. 애기를 낳아서 다행이다. 뭐라도 했다. 그죠? 됐네. 그럼 뭐 올해는 애기 낳지 말고 올해는 자격증을 낳아주세요. 아시겠죠? 자격증을 다 놓을 수 있도록 합니다. 뭐 애기를 그만 낳고 좀 그걸 자꾸 애기를 달라고 그래.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가볼게요.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뭔데 지금? 주택이네. 주택매매, 주택이네, 그죠? 주거용입니까? 예. 틀린 것은 1번 보니까 건폐율 용적률 상한에 대해서는 뭘 보고 기재한 데 있어요? 시군조례잖아요. 여기 막 들을 때마다 헷갈려요. 시군조례라고요. 일단 틀렸네. 주택법에 따라 기재하는 게 아니라고요. 틀렸죠? 시군조례입니다. 이번에 권리관계의 등기부 기재사항은 등기상 증명서 맞네, 그죠? 네. 자, 3번에 도시공 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구역, 요거는 개업이 직접 확인한다, 이 말이 현장 답사예요. 자, 4번에 환경조건 같으면은 개업의 세부 확인사항 맞잖아? 네. 환경조건. 자, 5번에 주택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개업의 확인될 사항이 맞아. 그죠? 중개완성 전 지방세법을 확인한다. 그래 보시면 돼요. 17번에 비주거용이네, 그죠? 비주거용의 개업의 확인사항. 옳은 것은 기업. 단독 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 세부 확인사항이다 했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이거 단독 경보용 감지기가 소방인데 내부 시설물로서 세부 확인 사항에 원래 맞아 해당되는 거 맞는데 문제가 지금 비주거용이잖아. 그러니까 비주거용에도 소방이 있는데 그 소방단에는 단독 경보용 감지가 없고 소화전하고 비상벨이 들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비주거용이기 때문에 단독 경보용 감지가 나오면 안 돼. 아예. 소화전 비상벨 설치 여부, 뭐 세부 확인 사항이라 해야 맞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시구 같은데 조금만 이렇게 막 좀 신경 안 쓰면은 그냥 넘어가요. 자, 니은 보세요. 내진 설계 적용 여부. 이거는 뭡니까?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뭡니까? 그죠? 일단 내진 설계는 건축물이죠. 건축물인데 그 건축물은 대상물건 표시죠. 대상물건 표시는 기본 확인 사항이죠.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진 설계 적용 여부는 기본 확인 사항이다. 이래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디귿.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세부 확인 사항이다. 맞네. 자, 환경조건, 일조, 소음, 진동 세부 확인 사항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딱 문제를 또 까먹고 아이고 환경조건은 맞네. 세부 확인 사항. 실내 벽한이지 뭐 이러면서 바로 맞다고 온다니까. 그래가지고 쉬는 시간에 딱 보면 헐 이러면서 막 미쳤다 이러면서 막 그래 돼요. 쭉 내려보면 까먹어 문제를. 문제는 비주거용이잖아. 비주거용은 환경조건을 아예 기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틀린 지문이야. 문제에 따라서 풀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18번에 보세요. 이게 뭐야? 이거 1, 2, 3, 4, 1, 2, 3, 4 공통적으로 기재되는 거 6가지 있다 했잖아요. 자, 권리관계 맞지요? 공통. 비선호는요? 아니죠. 공통 아니죠. 거래예정 금액 공통. 환경조건 아니죠. 실제 권리관계 공통이잖아요. 공통 기재사항도 외우고 있어야 돼. 자, 19번에요. 확인설명서 1. 주거용입니까? 주택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돼 있네. 여기 작년에 나왔던 거예요. 약간 조금 이제 세부적으로 나왔던 거. 문제가 임대차를 중개했대잖아요. 매매가 아니고. 그러면 이 문제를 물어보겠다는 얘기. 중개했을 때 주거용 건축물 확인설명서에서 제외되거나, 그죠? 제외되거나 생략할 수 있는 것. 이거 물어봤잖아요. 그래 기억하시라고.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면 뭔데? 임대차는 뭐라 했어요? 제외라고 했잖아요. 제외. 취득이 아니잖아. 제외. 기억 제외. 임대차 제외. 자, 니은 개별 공시지가 및 건물주택 공시가격. 임대차는 생략 가능 무슨 제외 뭘 자꾸 제외 시키려고. 생략 가능이라고. 아니 개별 공시지가하고 건물주택 공시가격은 생략 가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문제에서 생략 가능한 거 맞잖아요. 또 다가구 주택 확인 서류 제출 여부는 요거는 생략 가능하고 제외되는 거 아니야. 임대차의 경우에 그냥 뭐 해당 없으면 체크하겠지. 건축물의 방향 규제해야지. 이거는 임대차라도 방향. 임대차는 뭐 방향이 없나? 방향이 있잖아요. 어이? 자, 요걸 작년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는 좀 세부적으로 물어본 거잖아. 생략 가능, 제외.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작년에도 이렇게 이거 다 맞췄지 뭐. 작년에도 가르쳐주면 똑같이 맞추지 뭐. 자, 20번에 보세요.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 옳은 것은 1번에 권리관계 등기부 기재사항은 개업의 기본 확인사항이 맞잖아. 실제 권리관계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은 개업의 세부 확인사항이 맞죠. 이게 1번이 맞아. 그럼 2번은 건폐율 용적률 상한이다. 이 나왔네. 건폐율 용적률 상한은 뭘 보고 조사하래? 시군조례라고 했잖아요. 토지용계획 확인서가 아니라고. 자, 그 다음에 3번에 거래 예정 금액 같으면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닌데 기본 확인 사항으로서 중개 완성 전 거래 예정 금액을 기재한다. 이렇게 나와야 돼. 올바르게 고친다면요. 기본 확인 사항으로서 중개 완성 전 거래 예정 금액 기재 이렇게 돼야 돼. 4번에 취득 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 모든 서식의 공통 기재 사항은 맞는데 임대차의 경우는 제외. 자, 5번에 중개보수 같으면 법령으로 정한 요율 한도에서 의뢰인하고 개업이 서로 협의하여 정하는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을 보냐? 아니에요. 부가세는 제외된 거예요. 중개보수에 부가세는 제외된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오른쪽에 하나 더 있네. 확인설명서 1. 주거용 건축물. 틀린 것은 1번. 개업공인중개사 기본 확인사항은 개업이 직접 확인한다. 이거예요. 맞아. 자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겠지. 2번. 건축물의 내진 설계 적용 여부, 내진 능력은 개업의 기본 확인 사항이 맞아. 건축물에 관한 내용으로서 대상목은 표시에 관한 내용이니까. 3번에 거래 예정 금액은 중개 완성 전 거래 예정 금액. 맞죠? 아까 얘기했죠, 이거? 4번. 벽면, 바닥면, 도배 같으면 자료 요구해서 기재하는 거 맞고요. 5번에 아파트를 제외한 주택이다. 그러면 단독경보용 감지기 설치 여부, 개업의 세부 확인 사항이 아니다 했네. 세부 확인 사항이다 해야지. 내부 시설물이니까 주거용이니까 단독경보용 감지기 맞잖아. 자, 여기까지죠. 여기까지가 확인 설명서 서식 비교에 대한 내용으로서 기재하는 사항하고 서식 비교에 관한 내용이에요. 작년에 그 두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맞춰야 되겠죠, 이거?
이거는 실수로 틀리고 저거는 몰라서 틀리고 막 저거는 깜빡해서 틀리고 저거는 이거 틀리고 저거 틀리고 막 다 틀리고 안 돼. 아니? 자, 그다음에 의학집의 181페이지 한번 보세요. 181페이지에 중개 활동이라고 있죠.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봤을 때 실무 과정이 일단은 조사 확인까지 끝났죠. 그 다음에는 판매 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팔아야 될 거 아니야. 판매 활동, 영업 활동 하는데 이 중개 활동 우리 시험 안 물어보니까 넘어갑니다. 넘어가요. 넘어가고. 나는 좀 그래도 좀 꼼꼼한 편이라서 보고 싶다. 집에 가서 혼자 보세요. 혼자 보라고. 보고 싶으면. 자, 182페이지에 판매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계약을 체결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계약 체결 나오는데 여기서도 뭐 다른 거는 좀 물어보는 게 아니고 거래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 앞에 법령에서 했는데 오른쪽 가보세요. 거래 계약서 작성부터 자, 개업이 작성 의무자로서 언제 작성하는가 보니까 중개가 완성된 때 작성한다 했잖아요. 개업이 중개 완성된 때에 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다고 했고 그 원본, 사본, 전자문서 몇 년 동안 보존하라고 거래 계약서니까 5년 동안 보존하랬잖아요. 공인 전자문센터에 보관 중인 경우 제외하고. 자, 표준서식, 거래계약서에 표준서식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거래계약서에 표준서식은 법에 없어요. 법정서식이 없다고. 그리고 국장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했잖아. 그 서식을 사용할 필요가 없어. 그리고 서식도 없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 물어보는 건 필수 기재사항. 이거 다 했잖아요. 자,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 어떻게 암기해? 거물개, 거인, 이름이 조교약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밑줄 한번 꺼보세요. 하니까 거래 당사자의 인적 사항. 제목만 끄시면 돼. 그냥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양가로 2, 물건의 표시. 양가로 3, 계약일. 양가로 4, 다시 거래 금액이란 사실이죠. 거래 예정 금액 아니고 거래 금액, 계약 금액, 지급일자, 지급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인이 뭐야? 5번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 이전의 내용. 권리 관계 아니고 권리 이전의 내용. 조교약, 조건기한 있으면 조건기한. 확인 서면서 교불자. 그 밖에 약정 내용. 이렇게 해서 거래계약서 필수 예상을 다시 한번 외웁니다. 아시겠죠? 자, 오른쪽에 계약 체결 후에 절차해서 등기와 관련된 내용, 등기 신청 의무, 이거는 보통 안 물어보니까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볼게. 186페이지에 보시면 금융계약서라고 있습니까? 자, 요거 거민제도는 사라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그 매매계약서에 도장 찍어서 등기원인 서면으로서 제출해야 되거든.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거민계약서. 따로 계약서가 있는 게 아니라 매매계약서에다가 도장 찍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 거민계약서라 불러요.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 거민을 받아야 하는 거민은 제출 의무가 있는데 자, 어떤 경우에 거민 받느냐 보세요. 계약이 원인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계약이 원인이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예요. 자, 어디로 가서 부동산 소재지 관한 시군구 또는 그 위임받은 사람, 읍면 동장님이라고 적어놨죠. 거민을 받아요. 확인 도장 받아가지고 그것을 등기소에다가 제출한다. 이래 되는 거지. 등기원인 서면으로서. 자, 그러면 거민이 받아야 되는 경우와 받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거민 대상으로서. 자, 세 가지가 충족돼야 되는데 일단 부동산이 돼야 돼요. 부동산이 아니면 거민 안 받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원인이 돼야 돼요. 계약 아니면 거민 안 받습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예요. 소유권이야지 거민 받습니다. 다른 권리는 거민 안 받습니다. 자, 거민 대상, 거민 받아야 되는 거 받을 필요 없는 거 있어요. 보세요. 거민 받아야 하는 경우 보세요. 첫 번째가 신탁 및 신탁 해지 계약서. 소유권이 이제 넘어가니까 신탁하고 신탁 해지 계약서. 공유물도 마찬가지겠네요. 그죠? 공유물 분할 계약서.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이런 건 다 부동산임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공유물 분할 계약서. 그 다음에 판결서라고 돼 있잖아요. 우리가 판결 같으면은 원래 법률 규정이라서 계약이 아니니까 거민 안 받을 것 같은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하는 판결문은 판결서라고 보시면 돼. 그 확인 도장 받아야 돼. 도장 받아야 돼요. 등기 원인 서면이니까.
화해조서, 조정조서, 청구인락조서 이에 준하는 효력 있는 조서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다, 교환계약서다, 증여계약서다 이런 거 설고 넘어가죠. 그러면 검인 받아야 되는 대상이 일단은, 그리고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할 때 그 원인 서면, 그러니까 본등기 신청할 때는 검인 받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거에 비해서 검인 받을 필요 없는 경우가 첫 번째 보세요. 임목이다, 광업재단이다, 공장재단이다. 이건 왜 검인 안 받아? 얘는 왜 검인 안 받아? 부동산이 아니니까 이렇게 해야지. 아시겠죠? 부동산만 검인 받는다며? 부동산이 아니잖아. 검인 안 받죠? 자, 상속이다, 경매다, 공매다, 수용이다, 시효취득이다. 왜 검인 안 받아? 뭐라고요? 계약이 아니니까. 계약이 아니잖아. 계약만 검인받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하다. 거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 매매라고 되어 있네. 부동산 거래 신고했으면 뭘 받아? 아니, 부동산 거래 신고하면 신고표증 발급받지. 신고표증을 발급받으면 뭐 한 것으로 봐? 검인의제라고 배웠잖아요. 요거 알아두셔야 돼, 이거는.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거래, 토지거래 허가를 받은 매매, 토지거래 허가를 받으면 허가증 받았죠? 그러면 검인의제 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거래 당사자 일방이 국가 등이다. 국가하고 거래한다. 그럼 뭐 국가가 소이겠어요? 검인 안 받겠지. 자, 그 밖에 임대차다, 지상권이다, 전세권이다, 뭐 저당권이다. 이거 헌가 안 받아. 왜? 소유권이 아니니까.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래. 가등기 하는 경우에는 검인 안 받습니다.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는 경우에 검인 받는다. 그래 보시면 돼요. 자, 검인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라고요.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래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이랑 거의 똑같은데 거의 들어있어요. 보세요. 옛날에 막 외웠다 이거. 당사자. 예,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이에요. 목적 부동산이 뭐겠어? 물건의 표시겠지 뭐. 계약일이 계약연월이 계약일. 다 있죠? 대금, 오른쪽에 대금. 대금이 뭔데? 거래 금액이잖아요. 그 다음에 개업이 있다면 개업에 관한 사항. 개업. 그 다음에 조건기한 있었잖아요. 조건기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매매계약서의 필수 기재사항에 거의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가져가면 돼. 개업 있으면 개업에 관한 사항은 적고. 자, 그래 이거 옛날에 이렇게 외웠잖아. 적어놨네, 암기법이. 당모, 개대, 개조. 무슨 말이에요? 당모가지와 개대급박을 누가 좋아해? 개업이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닭모가지와 개 대급박. 원래 동물은 대가리라고 해요. 그죠? 약간 좀 완화된 표현이 대급박이에요. 닭모가지 개 대급박 누가 좋아한다? 개업이 좋아한다. 이게 옛날에 외웠어. 요거는 잘 안 잊어먹더라고, 희한하게. 그런 거 좋아하나 봐. 자, 검인 신청자 보세요. 검인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보니까 계약 체결 당사자 중 1인 또는 그 위임받은 사람,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인중개사. 검인 신청 의무자가 아니에요. 개업이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해가지고 개업이 신청하러 가게 되는 게 아니고 개업은 할 수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알아두세요. 되겠죠? 자, 검인권자 누구라고?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 또는 그 위임받은 사람, 읍면 동장님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2개 이상 시군구에 있는 수개 부동산의 경우에는요, 그중 1개의 시군구 관할 시장 등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검인 절차로 가볼게요. 검인을 신청하고 싶다 그러면 검인 신청자가 검인 신청 서면을 제출합니다. 검인권자에게 제출하겠죠. 그때 검인 신청 서면으로서는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야. 계약이니까 계약서 원본, 계약서 원본 또는 판결서 정본이라 그래요. 거기에다가 계약서 사본 2통, 판결서 부본 2통. 판결서는 부본이라 그래요. 그걸 가지고 가서 검인 신청하죠. 그러면 검인을 교부해 주는데, 그리고 그 위에 보시면 2개 이상 시군구에 수개 부동산 돼 있죠.
부동산이 여러 개인데 시군구가 또 여러 개야. 두 개 이상 시군구의 수의 부동산이다. 그러면 4번은 어떻게 첨부하냐면 시군구 수에다가 플러스 한 통이라 돼 있어요. 시군구가 세 군데다 그러면 네 통을 첨부해야 네 통을 가져가야 돼.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그래가지고 검인을 해주는데 도장을 찍어주는데 이 검인권자들이 그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다 적혀져 있는지 그냥 서류 구비 여부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형식적 심사라고 해요. 형식적 요건 구비 여부만 확인한다는 거예요. 진정성을 확인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검인의 취지, 검인번호, 연월일, 시장 등을 거기에다가 기재한다 보시면 되고 도장 찍어서 자 그런 다음에 이제 4번을 아까 어떻게 송부하는가 보세요. 자 원본 한 통, 4번 두 통이었잖아. 원본을 도장 찍어서 누구한테 줄까? 원본은 누구한테 줘야 되겠어? 원본 신청하러 온 사람한테 줘야지. 원본을 신청하러 왔잖아. 원본 줬죠? 그럼 4번 두 통 중에서 한 통은 누가 가져가? 한 통은 지가 가져가지. 지가 찍었으니까 시군구가 가져가죠. 한 통은 누구 줍니까? 돼 있어. 누구 줘? 세무서장에게 송부돼 있잖아요. 되겠습니까? 한 통은 보관하고 한 통은 세무서장 송부한다. 자, 두 번째 보세요. 두 개 이상 시군구의 수개 부동산이면 그 시군구 수에다가 플러스 한 통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한 통은 지가 보관하고 나머지는요. 자, 검인한 시장 등이요. 부동산 소재지 세무서장에게 4번 한 통을 각각 송부돼 있네. 그러니까 시군구에 해당하는 세무서에다가 각각 한 통씩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군구 플러스 한 통이지. 되겠죠? 넘어가서요. 과세자료 송부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등기공무원이 등기 완료했다. 그러면 10일 이내에 등기신청서 부본에다가 검인된 계약서 4번 한 통을 세무서장에다가 송부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과세자료 송부. 자, 그 다음에 전매시 검인 신청이라면 먼저 체결된 계약에 먼저 검인 받아야 되겠죠. 전매했으니까 먼저 체결된 계약에 검인을 받는데 위반했다 그러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 검인 제도는 우리 24일 때 나오고 한 번도 안 나왔거든 지금까지. 한 10년 됐잖아요. 10년 됐다. 애기도만 낳기 전에 그죠? 네. 10년. 자, 안 나왔어. 그냥 안 나올 가능성이 많이 높아요. 그래도 혹시 모른다. 이번에 출제위원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안 되겠다 이러면서 내야 되겠다. 너무 오래됐네 이러면서 낼 수도 있어. 지될지 몰라요. 한치 앞을 몰라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그럼 문제를 한번 풀어보고 쉬어볼게요. 147페이지 보세요. 문제지. 자, 이게 무슨 문제냐 보니까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A와 B가 공유하고 있는 X 토지에 대하여 A의 지분을 매수하련다 이 말이죠. 자, B 거는 가만 놔두고 A의 지분을 매수하려는 의뢰를 받았네. A 걸 사고 싶다 이 말이겠네, 그죠? 지분을 그랬을 때 옳은 것 공유에 관한 내용인데, 그죠? 1번에 보니까 갑과 을은 민법상의 위임 관계에 있지 않다. 위임 관계 있죠. 중개계약 자체가 위임계약과 가장 유사하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간주의 의무를 부담합니다. 부담하지 않는다 틀렸고, 이번에 갑은 매매계약서에다가 A와 B 주소지를 기재해야 된다. B는 필요 없잖아요. B는 거래 당사자가 아니잖아. A의 주소지만 기재하겠죠. 자, 3번 갑은 A의 지분 처분에 대해서 B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공유 알잖아요, 여러분. 지분 처분의 자유 있잖아요. 지분 처분 자유 있죠. B의 동의 필요 없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매매계약 체결 시 매매 대금이 반드시 특정돼야 됩니까? 이행기까지 특정할 수 있는 방법만 갖추고 계시면 되겠죠, 그죠? 기준 방법만. 자, 5번에 갑이 X토지의 저당권 설정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고 중개했는데 저당권 실행으로서 소유권을 잃게 됐다. 그럼 책임져야 돼. 그럼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옳은 지문이네. 자, 2번 보세요. 개업 갑의 중개로 병이 을 소유의 X토지를 매수한 후 을에게 계약금 중도금을 지급했다. 중도금 지급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 후 갑은 을이 X토지를 정에게 다시 매각한 사실을 알게 됐네. 이건 뭡니까?
문법에서 나오는 이중매매잖아요. 이중매매죠. 옳은 것은 기억, 정의, 을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이 있음을 미리 알았다는 사실만으로도 을과 정 사이에 매매 계약이 무효가 됩니까? 적극가담 해야 됩니다. 적극가담이 필요하지요. 자, 니은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은 병으로부터 받은 계약금의 배액, 중도금 반환하고 병과의 매매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했는데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일단은 이행 착수가 됐어요. 중도금 지급이 중요한 거잖아. 중도금이 지급했다는 거는 이행 착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계약금에 의한 해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자, 디귿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병과 정 중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 먼저 하는 자가 소유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이중매매 이런 거 다 민법에서 다 하잖아. 그 잘하는 민법 있잖아. 그 잘하는 민법. 우리 학원에서 제일 잘하는 민법 있잖아. 그거. 그죠? 자, 3번. 전자계약이 이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보세요. 옳은 것은 1번에 시도지사는 계약의 신고, 허가, 관리 등의 업무에 관련된 정보체계에 구축, 운영해야 한다는데 시도지사가 하는 게 아니라 국장이 합니다. 그래서 주체가 운영 주체는 국장이다. 틀렸고 2번에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 전자인증 방법으로 당연히 신분 증명하겠죠. 할 수 없다. 틀렸네. 전자인증하겠죠. 3번 정보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였더라도 임차인은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해서 확정일자를 부여를 신청할 수 없다 했는데 있어요.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돼. 이거 계약 체결할 때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그 동사무소를 지정하게 돼 있어요. 부여 기간을. 그래서 바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겠다 이 말이지. 자, 4번에요. 이거는 우리가 잘 알고 했잖아. 이거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때 뭐 한 것으로 봐?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이거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했잖아요. 이게 옳은 지문이죠. 그러니까 전자계약을 몰라도 있죠. 우리 이거는 알고 있거든. 이건 알고 있기 때문에 맞출 수 있어요. 자, 5번에요. 거래계약서 작성 시 확인 설명 사항이 어디? 공인전자문센터에 보관이 돼 있죠. 그러면 따로 보존할 필요 없잖아. 근데 서면으로 또 작성해서 보존해야 된다 돼 있네. 보존할 필요 없죠. 전자계약은 자동적으로 보관되니까 이런 거 다 했잖아. 자, 오른쪽에 개별적인 중개 실무 중에서 자, 이거 보세요. 개업갑이 을소유의 X토지를 매수하려는 병의 의뢰를 받아서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다 했어요. 옳은 것은 1번. 자, 계약서를 작성한 갑이 이 말이에요. 자신의 이름으로 계약서에 검인을 신청할 수 없다. 아까 검인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의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개업공인중개사 있다 했잖아요. 자, 2번. X토지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병이 매수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X토지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 그 저당권 설정 계약서도 검인 대상입니까? 저당권은 검인 대상이 아니잖아. 소유권이 검인 대상이지. 3번 병이 X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에 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에 매매계약서 검인 대상이 되지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신청할 때 원인 서면. 자, 4번에 갑이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받아도 계약서에 검인을 받지 않는 한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없다. 자, 신고 필증을 발급받았죠? 그러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바로 신고 필증이 등기 원인 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에 병으로부터 검인 신청을 받은 X토지의 관할청이 검인할 때 어떻게 한댔어? 형식적 심사를 한댔잖아요. 요건 고비 여부, 진정성을 확인한 게 아니라고. 실질적인 심사를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자, 여기까지 보고 그 다음부터는 실명법이니까 좀 쉬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